안녕하십니까, 남정입니다. 자, 오늘은 원래 수능 해설 강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하기 전에 좀 뭐랄까 여러분한테 진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건 좀 특별 영상으로 좀 제작을 해봤습니다. 오케이? 자, 무슨 말 하는 건지 좀 잘 좀 들어보세요. 자, 무슨 말이냐면 결론적으로 한마디예요. 수능이 너무 맨날 똑같아. 그놈의 수능이고 이 수능이 저 수능이고 저 수능이 이 수능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제 수능이 뭔가 발전해 나가거나 막 변화해 나가거나 하기는 하는데 이만큼씩 변화해 나가고 기본적인 골격이 너무 정해져 있어서 그대로 그냥 쭉 가고 있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사실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매년 문제들을 보고 있으면 뭔가 많이 봤던 느낌, 그리고 사실 이런 거 비슷하게 만들기 너무 쉬운 느낌이라는 게 드는데 사실 학생들은 그렇지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수능 30문제 꼴랑 나오는 그거만 다 맞으면 인생 완전 탄탄대로를 펼쳐지는데 어려워서 공부하다 스트레스 받고 그런 거잖아. 근데 사실 수능의 실체가 되게 별거 없는 반복적인 문제 유형이다라는 것도 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특별 영상 바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일단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B형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학 1도 나오고요. 수 2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적분과 통계도 나오고 기하 벡터도 나와요. 그래서 총 30문제가 거기서 출제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4개 나오면 30개 나오면 어떻게 나와야 되겠어? 한 개당 7.5문제씩 나와야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 1 문제는 7.5문제. 다시 말하면 7문제에서 8문제까지가 나오게 돼요. 맞죠? 자, 근데 그놈의 7문제부터 8문제까지가 사실 매번 수학 1에서 여기서 8문제, 갑자기 또 딴 데서 8문제, 갑자기 여기서 8문제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맨날 나오는 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냥 이거 나올 건데 당연히 그거 나왔고, 요거 나올 거니까 이거 나왔고, 뭐 이런 식이라고요. 이번 수능 시험지를 딱 펼치면서도 뭐 새로운 거 하나 없이 나올 문제들이 그냥 나와서 작년 거랑 비슷하고 9월이랑 비슷하고 여태까지 수업한 내용이랑도 비슷하고 그냥 그 밥에 그 나물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먼저 좀 보시면 앞으로 2015 수능을 준비할 때 수능 별거 아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구나 라는 뭔가 자신감 딱 얻어서 시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거 지금부터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생각해 봅시다. 수학 1에서 8개가 나온다고 친다면 행렬 2개, 지수로고 2개, 수열 2개, 수열극한 2개 뭐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자, 근데 사실 8개가 아니라 7개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럼 어디 빠지겠어? 당연히 수열하고 수열극하는 약간 내용이 겹칠 테니까 이 중에 하나 좀 빠지겠지. 그래서 7개 나오지 않겠습니까? 원래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행렬에서 2개 정도 나온다고 본다면 무조건 1번 문제 나와요. 1번 문제. 사실 뭐 개념적인 단계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런 단계에서 단순 계산 문제, 성분 합계산하는 문제가 나와요. 행렬 가지고 계산할 줄도 모르는 놈이다. 이거 아니야. 수학 때려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나오는 케이스가 하나 있을 테니까 그 단순 수학을 때려치라고 한다는 게 너무한 것 같아? 내 생각에는 1번 문제를 못 푸는 그 놈이 그러니까 너무한 것 같아. 무슨 말인지 말도 잘 안 나오네. 오케이, 다시 하여튼 그런 문제 한 개 나오고요. 행렬 또 다른 한 문제는 최근에 이게 안 나온 적이 없었지. 참거짓, 기억, 니은, 디귿형, 합답형. 식 2개 나오고 식 2개 바탕으로 요거 풀면 기억되고 요거 풀면 니은되고 얘들이 결합하면 디귿되는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진 기니디 합답형 문제 있지. 그거 맨날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거 2개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 시험에 어땠어? 이거 2개 나왔어요. 그럼 9월에 어땠어? 이거 2개 나왔어요. 6월에 어땠는데? 이거 2개 나왔단 말이야. 6월은 참 이거 기니디 대신에 그 계산 거듭제곱 문제가 나오긴 나왔는데, 자, 그때는 6월 달은 범위가 9월 수능하고 달라요. 5월 모평 어땠어? 5월 모평도 똑같이 이렇게 2개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수능 쳐도 아마도 이렇게 2개 나올 것 같아.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더 해볼게요. 이거 회색하는 뭐냐면 킬러는 행렬에서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입에서 신령한성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킬러를 다루는 강의인데 킬러에서는 행렬을 따로 다룰 게 없어요. 몇 문제 있긴 있어. 근데 옛날에 그랬던 거고 요즘에는 그쪽에서 안 나오고 있고 실제로 요즘은 경향은 거의 뚜렷하게 굳어져 있다는 얘기인데 한번 더 볼게요. 지수로고 보겠습니다. 지수로고 나올 수 있는 문제가 4가지 정도가 있어요. 실생활 문제, 실생활 활용해가지고 막 이런 공식이 있는데 대입해서 풀면 되는 문제랑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문제랑 방정식, 부등식 문제, 그리고 상용로고 지표와 성질 문제, 이렇게 4가지 유형 정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함수의 그래프, 방부등식은 지수로고 활용하는 거고 상용로고도 잠깐 배우고 그냥 간단히 대입하는 문제들도 나오는데 이번에 수능에서는 총 2문제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지수로고에서 이 2개가 안 나오고 요렇게 2개가 나왔어요. 일반론적으로는 이렇게 2개가 많이 나옵니다. 1번, 2번. 이게 출제 빈도순이에요. 얘는 이제 거의 확실한 한 문제고 나머지 한 문제가 이게 나오다가 이게 나오는 건데 얘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다음 이거 나오고 그다음 이거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 수능 이게 나왔어요. 어이구, 그러니까 변화가 있는 거야? 그건 아니지. 맨날 이렇게 나오다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사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이 3개 중에 한 개가 나와. 이렇게 이 3가지 조합 중에 한 가지가 나온다고.
근데 여전히 그 중에 하나가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뭐랄까 지수로그를 대비함에 있어서 뭔가 좀 생소하다라든지 난감하다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죠. 맨날 나오는 게 나오니까. 수열도 보세요. 단순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단순 계산 문제가 뭘 말하는 거냐면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가지고 뭐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몇 번 짱이 얼마냐, 합이 얼마냐 물어보는 그런 거. 나 빈칸 채우기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가끔은 수열에서 어떤 게 나오기도 하냐면 여러 가지 수열 문제가 나옵니다. 빈칸 채우기 수학적 기납법을 하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러 가지 수열 문제는 뭘 말하는 거냐면 정의가 따로 안 돼 있는 거야. 막 뭐라 막 길게 말로 써놨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 그래서 한 시간씩 대입하다 보면 규칙성 찾아가는 문제 중에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밖에 안 나와요. 수열 문제가 최근 들어서. 그냥 쭉 이걸로 굳어졌어. 근데 그 중에 몇 개 나와야 된다고? 2개 나와야 되다 보니까 이번 시험에서는 여러 가지 수열 문제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2개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즉 어때 수열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당연한 얘기였다는 얘기고요. 오케이 말이? 자 수열 칸도 보겠습니다. 수열 칸도 항상 나오는 거 있지. 뭐 있어? 그래. 그림 나오고 무한등비급수로 넓이 구해 나가는 그런 문제가 항상 빠짐없이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가끔 여러 가지 수열 문제들도 나오긴 나옵니다. 똑같이 이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수열에 대한 정의가 간단하게 안 돼요. 있고 뭐 차근차근 뭔가 복잡하게 써있으면 여러분이 나열하면서 추천하는 건데 이번엔 이것도 나와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2개 다 나오다 보니까 총 몇 문제? 8문제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거 안 나오면 7문제겠지? 그리고 요거 상용로그 대신 그래프가 나오면 가장 전형적인 7문제 나오는 거고요. 근데 이번에 요게 대신 요게 나왔으니까 조금 변화가 있다고 보면 돼. 그럼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것도 대비 상인해야 되겠죠. 그 다음 다시 여러 가지 수열 문제는 여기저기서 이거 둘 중에 하나에서는 나올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시 이 기하와 무한등비급수가 안 나온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이게 안 나온 적은 아예 없었어요. 이게 안 나온 적도 아예 없었어요. 이게 안 나온 적은 옛날엔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또 아예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도 거의 주관식 1번 문제나 2번 문제, 3번 문제 중에 하나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이니까 8개 수학 원에서 나오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이것 중에 하나, 이것도 6. 요거 뭐 이 중에 하나니까 다시 말하면 뭐야? 8문제를 막 열심히 공부하고 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나올 거 뻔히 정해져 있고 그것만 열심히 반복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를 들면 막말로 이거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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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개 했다. 한 800개 풀어봤다. 어떻게 되겠어? 끝! 솔직히 수학은 800개 할 것도 없고 단순 계산 누가 100개씩 하고 앉아있냐? 실생활 누가 100개씩 하고 앉아있냐? 이것도 누가 100개씩 하고 앉아있냐? 빈칸 채우기 한 5개, 기하 무한등급수 종류별로 한 2-3개씩 해서 한 10개, 그 다음 뭐 이렇게 몇 개, 기니디 몇 개, 몇째 풀어보면 어떻게 된다고? 수학원은 게임 끝이란 말이죠. 알겠죠? 수능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되게 정해진 문제가 반복적으로 출제되어서 요즘에는 수학 능력 시험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문제 은행에서 반복 출제되는 그런 패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출 분석이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기출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분석하시다 보면 충분히 잘 풀어나갈 수가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게 있습니다. 이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빈칸이 크게 있어요. 지수 로그랑 수열이 합쳐진 문제들이 킬러로 나오기도 해요. 지수와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주고 거기서 경우의 수로 뭘 세라고 해서 그걸 수열로 정의한 다음에 그런 수열들의 특성에 대해서 다룬 것들이 지수 로그와 수열인데 가형, 나형이던 시절에는 이게 아주 주구장창 나오다가 A형, B형으로 바뀌면서 최근 들어서 이게 안 나와. 그리고 심지어 여기 잘 보면 알겠죠? 이미 8개 나왔지? 그러니까 수학원에서 킬러가 나올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이번 시험에도 안 나왔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 다만 이런 쪽 내용들은 언제 어떻게 다시 나올지 모르니까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해봐야 되겠고 그러니까 수학 1에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같으면 예를 들면 여기서 잘한다는 얘기는 뭐 이미 수능 1등급을 찍은 재수생이라든지 아니면 뭐 솔직히 고등학교 2학년 때 교육청 학력평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던 좀 고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쪽에 대해서 공부할 거 별로 없겠지. 그러니까 이 정도만 준비하면 되겠지, 그치? 자, 이런 식으로 좀 수능이 뭔가 유형화가 좀 정해져 있다는 느낌이 너무 강력하게 최근 들어서 공고한 거야. 막 새로운 유형들이 막 등장하는 그런 식이 아니라 뭐라고? 나온 게 나오고 나온 게 나오는데 그거를 수학 1뿐만 아니라 수학 2랑 적통이랑 기백이랑 지금부터 다 보여드릴 테니까 수능의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그리고 시작하시라고요. 자, 제가 2014 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수업을 할 때 파이널 마지막 강의에서 모든 수업 커리큘럼이 끝나고 개념 끝나고 기출 끝나고 문제풀이 끝나고 맨 마지막에 실전 모의고사까지 다 끝난 다음에 학생들한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자, 수능 이렇게밖에 안 나오니까 한번 그림 다 그려보면서 정리해보자 라고 하면서 이런 걸 맨 마지막 시간에 학생들하고 했었어요. 그리고 그게 수능에 그대로 나왔어요. 자,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이런 걸 다시 보여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자기가 보고 나면 지금 이 보는 얘기를 언제 할 건 줄 알아? 다시 올해 커리큘럼이 끝날 때 맞죠? 6월과 9월 모의평가 반영되면서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변화까지 반영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거야.
그래서 시작과 끝은 수능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고 들어가면 그 중간 단계에서 여러분이 수능을 어떻게 공부할지가 좀 더 감이 잡히겠지. 그게 이 영상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시 한번 더 가볼게요. 수2에서 뭐가 나오냐? 방정식과 부등식은요, 항상 계산하는 문제, 그냥 루트가, 무리방정식 같은 거 치환하면 되는 문제 하나랑, 그래프 나와가지고 범위 따지거나 값을 구하거나 무연금 빼먹거나 그런 문제가 하나 나오거나, 아니면 속도나 농도 같은 활용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3개잖아, 3개. 수2에서도 7개밖에 못 나오니까, 각 단원별로 2개씩만 나와야 되는데, 얘는 3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이 중에 하나가 빠져요. 근데 올해는 뭐가 빠졌냐면, 활용이 빠졌다. 오케이? 안 그래도 셋 중에 활용이 제일 덜 나와. 그래서 어떻게 돼 있어? 3번째 위치되어 있는 거죠. 자, 가보겠습니다. 삼각함수에서 뭐가 나오냐? 가장 안 중요한 단원이 돼버린 게 삼각함수예요. 삼각함수는 단순 계산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2개나 나와. 그리고 가끔 기하적인 문제를 묻는 내용들이 나오긴 나오는데 이 3개 중에서 이번에 뭐가 안 나왔냐면 기하적 활용이 안 나왔어요. 역시 뭐야? 빈도대로 나온 거야. 빈도대로. 정해진 대로 나온 거야. 어이없지. 그러니까 삼각함수는 뭐만 했으면 되는 거냐면 공식만 몇 개 외웠었으면 끝나는 거라고. 이거는 진짜 삼각함수를 어떤 애는 틀리고 왔다. 뭐야? 노력 부족이야. 노력 부족. 사고력? 뭐 실력? 이런 거 아니고 뭐야? 그냥 공부를 안 한 거야. 이 새끼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온 게 삼각함수. 자, 이쪽에서는 킬러 안 나와요. 방정식, 부등식이랑 삼각함수 문제 중에 킬러?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고요. 삼수의 극한 문제 보겠습니다. 단순 계산 뭐 말하는 거게? x가 얼마로 가? 그럼 이 값이 얼마다? 이런 거 풀어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과서 예제 수준으로 나오는 문제니까 실제로 개념만 잡혀 있어도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고 이게 어렵죠. 삼각함수 나와가지고 그놈을 사인, 코사인으로 표시해갖고 기하로 풀어나가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수능 완성 수준으로 출제되기도 하고요. 이번 수능처럼 가끔 킬러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년, 이번 같은 경우 9월과 6월에서는 킬러로 출제됐었다가 정작 수능에서는 약간 일로 내려간 케이스인데 얘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케이스가 나오긴 나옵니다.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케이스죠. 제가 이거는 정리를 해드렸단 말이에요. 뭐로? 솔루션 B형이란 강의에서 이거 유형 하나는 완벽하게 뽀개버리는 거 알려드렸으니까 그 강의 통해서 공부해 나가시면 되겠고 하여튼 얘가 함수의 극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다. 물론 찌질이 꼽사리들로 몇 개 있긴 있어요. 함수의 연산하고 연속성 가지고 얘기하는 게 있고 새로운 함수 정해가지고 기니디를 묻는 문제들도 있고 연속성에 관련된 문제들이 가끔 나오기도 하지만 그것도 일종의 단순 계산 문제로 치환할 수가 있어서 실제로 함수의 극한 2개 나온다면 이거 2개 정도가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미분법도 따져봅니다. 미분법도 당연히 뭐가 나오냐면 단순 계산이 나와요. 미분의 정의 아니면 미분을 어떻게 하는가 미분법 이런 것만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그냥 계산으로 끝나는 문제가 나오게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 게 있고 다시 뭐가 있냐면 3차 함수 그래프나 4차 함수 그래프나 지수로 함수 그래프나 그래프들의 개형을 좀 파악해서 그려나가는 문제거나 미분을 활용한다는 게 뭐냐면 속도나 변화율 같은 걸 물어보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자, 봐라. 여기 2개, 여기 2개, 여기 2개니까 여기 몇 개 나와야 돼? 2개 이하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래프 활용이 둘 다 안 나와버렸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3개 정도가 3가지 유형 나뉘는데 그 중에 이 2가지가 안 나와버렸어요. 대신 뭐가 나왔겠어요? 여기 꽉 차 있는 킬러가 하나 출제가 되게 된 거죠. 자, 미적분의 킬러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박스에 줄이 안 거져 있어요. 왜 그렇게? 극한하고 미분은 당연히 이어지는 내용이 뭐랑 이어지겠어? 적통의 적분하고 이어지다 보니까 그걸 합쳐지라고 여기 빈칸이 없는 건데 줄이 안 맞춰져 있는 건데 새로운 함수가 등장합니다. 새로운 함수라는 건 뭐냐면요. 수능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꼴이라는 얘기예요. 이 함수는 삼차함수도 아니고 지수함수도 아니고 로그함수도 아니고 삼각함수도 아니고 생전 처음 보는 꼴로 말로 뭐라고 정의되어 있는 그런 함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함수와 비슷한 놈들을 시험 보기 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정말 태어나서 처음 본 함수를 가지고 수능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유형이 있어요. 그게 보통 뭐로 나온다고? 킬러로 나와. 그래서 배치되면 번호도 객관식 21번, 20번, 주관식 28, 29, 30에 배치되는 문제가 새로운 함수. 새로운 표현은 뭐냐면 예를 들면 새로운 표현은 뭐냐면 이 함수가 이러할 때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3차 함수 fx가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킬 때라는 말인데 그 조건을 만족시킨다라는 말이 뭔 소린지 모르겠다란 말이야. 쉽게 생각이 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런 것들로 나오는 걸 새로운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2가지 유형이 뭐였냐면요. 기존에 가장 어려웠던 킬러 유형이었는데 작년 6월과 9월 모의평가에 매개변수 문제가 확 떴어. 갑자기 막 매개변수 문제가 2개, 3개씩 뜨면서 그전에 안 나오던 매개변수 문제 확 나왔었는데 어이없게도 이번 수능에서 뒤통수로 빡 안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나왔어요. 매개변수 문제가 사라지고 이 2가지가 킬러로 출제가 되게 되었습니다. 자, 봐라. 킬러 이렇게 2개 있지? 앞에도 뭐 있어? 앞에도 아까 수학원에서 킬러 있었는데 그 킬러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이거 안 나왔지.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솔직히 틀릴만한 문제는 뭐밖에 없었다?
공부를 좀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야? 아까 이 킬러 요 두 가지밖에 없었다. 다시 거꾸로 뒤집어 말할게요. 요 두 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는 반복적인 유형학습으로도 충분히 맞을 수가 있다는 얘기고, 설령 이 두 가지 다 틀려도 몇 점이야? 92점이지. 1등급 컷에는 걸려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적분과 통계들도 보도록 할게요. 아까 새로운 함수의 사용 표현이 어디 나왔다고? 아까 새로운 함수는 사실 적분으로 나왔고요. 새로운 표현은 이제 미분 쪽에 나왔었는데, 하여튼 그거랑 이어지는 그 킬러 문제 여전히 나오고 있고요. 자, 적분과 통계에서도 7.5문제가 출제돼야 되는데, 단순 계산, 인테그랄 때려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하면 얼마하게 정적분 계산해보란 문제가 하나 있고요. 주어진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해봐라, 회전체 부피를 구해봐라, 이런 문제들도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중에서 계산이 안 나오고 오히려 부피가 나온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또 적분의 정의를 활용해서 리미트 시그마꼴로 표현된 것이 인테그랄로 어떻게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활용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뭐 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라든지 부피, 길이 뭐 이런 것들로 만들어지는 활용되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뭐가 안 나왔냐면 둘 다 나가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오케이? 자, 적분은 어땠다고? 문제 개수가 좀 적어졌었죠. 왜? 앞에서 자꾸 8개씩 꽉꽉 채워내버리니까 이제 어떻게 된다고? 7개로 좀 줄여야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경우에서 확률 통계는 정확하게 개수 정해져 있어요. 경우에서 몇 개? 하나. 경우에서 하나 나오는데 유형도 다 정해져 있어. 뭐? 중복조합이 제일 많이 나와. 원순열도 가끔 나와. 이항정리 어이없는 계산 문제 나올 때도 있어. 아니면 경로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 나오는데, 이 네 가지 큰 유형 중에 하나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엔 뭐가 나왔냐면 중복조합이 출제됐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주 뻔짤 문제 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확률도 볼게. 참고로 경우에서는 킬러 안 나온다. 확률도 확률 방정식, 뭐 PA 더하기 PB는 뭐 PA와 B가 독립일 때 뭐 교집합의 확률을 구하시, 이런 문제 있지. 덧셈 정리, 전체 경우수분에 해당되는 경우수 한 차례 세면 되는 문제 있지. 그 다음에 조건 방류, 이러이러할 때 저러저러했을 확률을 구하시오라는 문제 있지. 아니면 이론적으로 독립이나 독립시행으로 뭔가 이론이 좀 들어가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확률 문제 중에서 몇 개 출제된다고? 원래 2개가 출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가 출제되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조건부 확률 하나, 확률 방정식 하나 나왔는데, 역시 이거 2개 나온 케이스 역시 뭐라고? 아주 전형적인 케이스예요. 사실은 얘가 제일 안 나오고 이 3가지가 돌아가면서 나오는데, 이 2가지가 나왔으니까 끝난 거지. 전형적인 케이스대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것도 없고 나오던 대로 나오니까 너네가 다 알만한 대로 나온다는 얘기고, 왜 이게 내 입장에서 되게 황당하냐면, 선생님 맨날 파이널 만든단 말이야. 파이널 모의고사를 만들어요. 이번에도 12개나 만들었어. 12개 만들 때 당연히 이 포맷대로 만들겠어, 안 만들겠어? 만들겠지. 근데 수능도 또 그 13번째 모의고사처럼 만들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들겠어? 똑같은데. 맞죠? 너무너무 똑같이 나온다. 다시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된다고? 이것들만 준비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수능 뭐다? 별거 아니다. 자, 보겠습니다. 통계 문제도 볼게요. 이거 있지 참. 확률은 킬러가 나와. 경우에서는 킬러가 안 나오는데, 확률은 킬러가 나오기도 해. 1개 정도는. 근데 이번엔 안 나왔어. 자주는 안 나와. 수학 원하고 확률은 킬러로 자주는 안 나와. 보통 킬러는 미적분에서 한두 개, 기백에서 하나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3개 정도가 킬러 문제고, 그 중에 2개만 틀리면 1등급, 하나 틀리면 더 잘하는 놈, 다 맞으면 100점. 오케이, 3개 다 틀리고, 다 틀리면 2등급. 다른 관계 더 틀리면 2등급 불안. 3개, 4개, 5개 틀리면 이제 3등급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잘 안 나오는데 역시 안 나왔어요. 안 나오니까 안 나왔어. 그게 뭐야? 너무 식상한 수능이라고요. 자, 통계 문제도 정해져 있습니다. 킬러 안 나와요. 통계는 킬러가 안 나오고, 이것 중에 나와요. 이산 확률 변수 구해가지고 확률 분포표 준 다음에 평균이나 분산 구하기. 연속 확률 변수 그래프나 함수 준 다음에 평균이나 통계 분산 구하기. 이항 분포를 구하다 보니까 그게 정규 분포로 바뀌면서 풀려나가는 문제. 그냥 대놓고 표준 정규 분포표 주는 문제. 표본 평균 문제, 통계적 추정 문제, 모비일 추정 문제. 졸라 다양하네요, 선생님. 다양한 건 같으나 이 중에 몇 개 나온다고? 2개만 나온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가 이번에 뭐가 나왔냐면, 이렇게 다 지워질 거 지워지면서 모비일을 추정 하나, 연속 확률 변수 하나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공부할 때도 어떻게 하면 되겠어? 하나씩 뽀개 나가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네. 7개 유형 중에서 항상 나올 확률 얼마다? 7분의 2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씩 뽀개면, 예를 들면 하루에 1개씩 뽀개면 일주일이면 다 공부하겠네? 그러면 통계 문제 몇 개 맞춘다고? 2개를 더 맞추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너무 쉬운 케이스예요. 너무 전형적인 정해져 있는 케이스야. 신유형, 통계가 막 새롭게 뭔가 발전돼서 나왔어. 그런 게 없다고. 그냥 반복적으로 똑같은 걸 계속하면 돼요. 만약에 내가 모비일 추정 문제 이번 수능에서 틀렸어. 재수생인데. 이거 재수하게 됐어. 이거 틀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까? 씨발 이거 100개 풀어. 100개. 그래도 안 돼. 1000개 풀어. 알겠죠? 이게 나와 안 나와? 나올 확률이 7분의 2라고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수능이 어떻게 돼버렸다고? 고착화가 돼버렸어요. 너무 공부하기가 좋아졌어. 기백도 보여드릴게요. 기백 1차 변환 문제, 2차 혹선 문제 이 2가지는 볼 게 없습니다. 항상 뭐가 나오냐면
단순 계산이 있는데 가끔 그림 그리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보통은 이 3개의 유형 중에 2개가 출제되어야 정상이야. 근데 이번에는 1차 변환이 약간 줄어서 이 2개가 다 안 나와서 1개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어차피 단순 계산이 하나 나오나 2개 나오나 어떨까? 상식적으로 공부할 때. 야, 씨발, 단순 계산이 2개 나오면 너무 힘들어? 계산하기가? 마찬가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하나 나온 케이스가 맞고요. 계속 가봅니다. 2차 확성 어떻게 될까? 단순 계산 3개, 이게 뭐냐면 봐봐. 이런 뜻이야. 단순 계산 정의가 뭐냐면 공식 집어서 푸는 문제들이 자주 나오는데 가끔 2차 확성의 정의를 푸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 3개 중에 2개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2개가 안 나오고 얘가 지워지고 계산 하나 정의 하나가 나온 거야.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도 뭐에 초점 맞추냐면 정의 문제는 정의 문제인 것을 어떻게 알아보는가. 계산으로 푸는 게 아니라 기하의 정의로 풀어나가는 문제는 정의라는 걸 어떻게 알아내는가 그 표식 찾기를 알려드리는데 실제로 그 표식이 그대로 맞아떨어지면서 역시 이렇게 2개가 나왔다고요. 오케이? 뻔할 뻔짜리 문제 나왔고 이 킬로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1차 변하고 2차 확성이 언제 킬로로 나온 적이 있어? 한 번밖에 없고 아예 없어요. 20년 역사상 한 번밖에 없어. 오케이? 끝. 다시 공간도형 공간좌표 중에 이번엔 단순 계산 문제 한 개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좌표계가 있는데 2점하고 2점하고 내분점은 어디게? 외분점은 어디게? 중점은 어디게? 무게중심은 어디게? 아무것도 아닌 계산 문제 한 개 출제가 되고요. 공간 도형 중에서 이면각 나오거나 정사형 나오는 케이스가 공간 도형 문제 나오면 어려운 거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나오거나 아니면 공간 좌표계가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구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구를 막 썰어요. 아니면 회전축을 가지고 돌려요. 막 이런 케이스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분류가 좀 묘한 게 기출과 킬러로 구분되는 게 아닌 게 이 이면각 문제는 쉽게 나오면 그냥 이 정도가 되고 면과 면과 면사의 각이 뭔가 뒤틀리면 이 킬러 쪽으로 가요. 구와 단면도 이번에 출제된 문제 같은 경우는 쉬웠어. 좌표계랑 이어지다 보니까. 근데 구와 단면을 어렵게 이렇게 옆으로 쓸잖아? 그럼 바로 킬러로 가요. 그래서 얘는 뭐야? 킬러가 됐다가 안 됐다가 하는 그런 케이스야. 근데 여기서 우리 미분에 몇 개 나왔는지 알아? 자, 다시 보자. 여기도 2개 나와야 되는데 하나 나왔고 여기는 2개 나와야 되니까 정말 2개 나왔고 그럼 여기도 몇 개 나와야 되겠어? 2개 나와야 되니까 단순 계산인 게 나왔단 말이야. 그럼 나머지 한 개 뭐 나왔겠어? 여기서 1개밖에 못 나왔다는 얘기가 되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구하다 면이 어려웠다고? 안 어려웠다고. 그러니까 얘는 킬러가 아니라 요렇게 2가지. 요 정도 난이도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각 단원별로 2개씩이 나오게 된 거예요. 오케이? 다시 라스트입니다. 라스트. 벡터와 직선과 평면의 방정식이라는 단원도 있어. 거기서 어떻게 되냐면 단순 계산 문제. 이번에 벡터 내적하면 얼마냐 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완전 계산하는 어이없는 문제였습니다. 원래 벡터는 분할하는 거예요. 분할해서 풀어나가야 제대로 된 풀이가 나오는 건데 이번 안 나왔다고. 그리고 대신 뭐가 나왔냐면 직선과 평면의 방정식이랑 벡터가 통합돼서 출제된 문제가 나왔는데 얘는 킬러로 나왔습니다. 얘가 바로 기백의 킬러를 담당했었어. 그리고 원래 기백의 킬러는 얘 아니면 얘가 담당하는 거야. 근데 얘가 안 했어. 그래서 얘가 했어. 당연한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킬러는 나올 게 나왔어. 공도백 통합형. 그다음 또 뭐 나왔다고? 새로운 함수, 새로운 표현. 나왔던 것들이 나왔어. 그 3개가 나왔어. 킬러로. 그래서 이 3개 중에 하나를 틀렸다. 그건 1등급이 된다고. 알겠지? 3개 다 틀렸다. 그래도 2등급은 나온다고. 왜? 다 어려운 것들이니까. 오케이? 그 3개 왜 27문제는 뭐가 나왔다고? 항상 나올 문제들이 나왔다고. 오케이? 자, 킬러들도 나올 문제들이 나오고 다른 문제들도 나올 문제들이 나와서 이번 수능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였다? 나올 게 나왔고 뻔짜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수리가 아니라 수학으로 바뀌면서 물어볼 내용들이 정해져 버렸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더 출제 경향이 따라가게 될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공부하시면 되냐면 나올 문제들 위주로 반복적으로 출제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형될 수도 있고 어떻게 발전될 수 있는지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버리시고 나면 한 문제 한 문제 격파하는 재미가 있을 겁니다. 단원은 총 16단원이고요. 각 2문제씩 나온다고 치면 32개니까 대충 수능 개수가 맞지? 한 단원 끝날 때마다 2문제씩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그 중에 절반은 단순 계산 문제처럼 쉬운 문제라는 점 명심하시면서 하나씩 격파해 나가시면 남은 기간 수능 정말 잘 보실 거라고 약속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수능보다 겁먹지 마라. 아무것도 아니다. 뻔할 뻔짜로 똑같은 게 나온다. 이 점 하나 명심하셨으면 제가 이렇게 목이 터져라 영상 찍는 거 가치 있는 시간이었을 거라고 믿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감사합니다.